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영욱이 봐준다고 딜을 해가지고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만든 재판, 이게 바로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이번 강기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동현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도 아닙니다. 단순 폭행을 무죄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집행 방해를 무죄로 한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까?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해야 될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항의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고 사무총장의 공무집행 방해로 국회의원을 구속시킵니까? 유죄를 시킵니까? 이런 전도된 현실에 대해서 양심 있게 올바르게 판단한 남부지방법원 이동현 판사에 대해서 이런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 보수 언론, 검찰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1심 법원에서도 재판 기록 제출 명령을 1심 법원이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대한민국 검찰. 이번엔 적반하장으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B 강정원 행장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잡아 죽이려고 전직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KB 강정원 회장, 그렇게 시장경제 비즈니스 브랜드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KB금융지주 회사 강정원을 왜 이렇게 억지로 낙마시키려고 그러고, 임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물러난다고 지금 금감원을 동원해서 억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계 주주들이 보면 정말 항의할 일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한심한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의 무차별 공격을 하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제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대표께도 말씀했지만 단결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이게 명분 있는 행위입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간파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산에서 3번이나 떨어졌고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왔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분열돼서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될 세력들이 이걸 또 분열을 재촉해서 되겠습니까? 불기비라고요?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입니다.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야 될 그런 세력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은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개혁 세력은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 세력은 타락해서 망한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정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야권 통합을 통해서 다가온 지방선거에 승리하여서 이 MB 세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했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모인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린 정치꾼들을 삼류 지분 정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민참여정당은 민주당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기생하고 또 국민 참여가 아니라 특정인들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가설정당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민참여당을 포함해서 정치 세력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만일 통합이 없이는 분열 세력인 국민참여당과는 연대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이래 5개월이 되도록 세종시 문제로 공론이 분열돼가지고 전 나라가 홍역을 치고 있고, 이 공론 분열이 언제 종식이 될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가 7번이나 충청 지역을 방문하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세종시 수성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반대 여론을 힘으로 제약하겠다는 총성 없는 내전을 지금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종시 백지화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갈등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초토화되며 기업과 대학이 희생양이 되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는 국민은 큰 혼란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 분열, 동서분열에 이어서 서울과 지방마저 분열시키는 삼중 분열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총대 사안이 5개월이나 되어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확산되기 때문에 처리 시점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세종시 백지화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부라고 한다면은 공론을 소모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분열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 국정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운천 총리가 세종시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게 되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했는데, 세종시 백지화한 논쟁으로 거덜난 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돼가지고 민생과 일자리 창출이 희생이 되고 있다, 또 거덜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408만 명이나 되는 실적인 실업자들이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이들을 돌보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서 여야를 정쟁에 몰아넣고 행정을 낭비해가면서 온통 국가를 내전 상태로 만드는 세종시 백지화를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를 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행정력 낭비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서 첫 국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2월에 처리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업부 학자금 상한제하고 등록금 상한제, 이 두 내용은 등록금 3법이 몇 개 여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MB가 소위 친서민 정책을 내세워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법안인데, 이 법이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면서 많은 대학생과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은, 이 법안이 전혀 예산상 뒷받침이 없이 제출되는 바람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악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입법 수행 과정을 거쳐서 등록금 상한제도, 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보상 지원, 이 두 가지를 관철해서 이명박 표 무늬만 친서민 법안을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라잡았던 그런 법입니다.